4개월 이때가 굉장히 좋은 진단 시기이겠네요. 네, 사경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접근이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 접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도 정해질 정도로 조기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SNS에서 우리 아이 발전소로 활동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백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너무 깊은 인연이죠. 또 대표님 아이를 컨설팅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슬베베 졸업생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아이들을 보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신경계 소아 작업치료사로서 발달이 늦는 아이들, 발달 지연이라던가 아니면 뇌병변의 이벤트가 있거나 자폐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발달이 지연되는 전부 아이들을 보고 있고요. 운동재활, 감각통합, 보가스 NDT 이런 기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슬베맘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슬베베 컨설팅 할 때 저희 아이 사경인가요? 사두증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슬베맘님들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경은 머리가 기울어지는 걸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사경 같은 경우에는 자세성 사경하고 근성 사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성 사경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틀어지는 걸로 인해서 목이 기울어지는 걸 뜻하고요. 근성 사경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사경이 생기는 건데 보통 흉쇄유돌근의 단축이라던가 섬유화로 인해서 머리가 기울어지는 걸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 다 머리가 기울어지는데 하나는 자세 때문에 그러고 하나는 근육 때문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머리가 기울어진 원인을 처음 밝혀내는 것이 이제 접근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라고 하면은 아이가 좀 노는 자세 아니면 자는 자세 이런 걸 의미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세성 사경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때 머리가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자세를 좀 바르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카시트나 이런 데를 좀 오래 태우다 보면 아이들이 좀 목이 힘이 없는 상태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머리 조절이 가능한 3, 4개월 이전에는 크게 어려운 동작이나 카시트를 오래 태우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거나 그쪽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성 사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미국 소아과학에서도 항상 그 흔들림 증후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추천하지 않는데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카시트를 장시간 또 태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근육의 이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근육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흉쇄유돌근이라고 이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거나 섬유화가 진행됐을 때 머리가 기울어지게 되는 게 근성사경이라고 하고요. 만졌을 때 근육의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졌는데 멍울이 만져진다는 말씀이세요? 애기를 만졌는데? 네, 멍울이 만져지고 그거는 부모님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멍울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일 때 톡 튀어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멍울이 만져지고 멍울 방향으로 머리가 기울어져 있어서 멍울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좀 집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네. 그러면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좀 선천적으로 근육이 좀 짧게 태어나거나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근육의 길이가 짧게 태어나거나 여과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근성사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과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정리하자면 자세성 사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후천적인 요인이 많이 자극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천적인 요인들이 많은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경중을 따지자면 자세성 사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접근하면 빨리 잡히는 편이고요.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자세성 사경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집에서 어머님들이 약간 우리 아이 이럴 때 한번 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조금 꿀팁이 있을까요?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멍울이 만져지거나 보여지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고요. 자세성 사경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이 넘었는데도 머리가 계속 기울어져 있다거나
3, 4개월 이전에도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세성 사경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머리가 기울어진 쪽의 손이나 발을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더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세성 사경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딱 왼쪽으로만 뒤집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도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조금 더 강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세성 사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좀 오른쪽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왼쪽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머리가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울어지는 이쪽으로 네. 약해져요. 기울어진 쪽으로 이쪽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고 네. 이쪽은 정상이고. 네네네. 네. 그렇군요. 혹시 둘 다 오기도 하나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만 와요, 보통? 사경이라는 것은 네. 중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둘 다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머리 조절이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머리 조절이 가능한 개월수가 넘어갔는데도 머리 조절을 못한다면 어떤 뇌병변이나 발달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우리 100일 잔치, 100일상 하면 아이 이제 범모의자나 이런 거에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약간 목을 가누기는 하는데 약간 뭔가 힘이 없이 이런 느낌으로 앉아있잖아요. 네.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점점 대근육들, 목, 배, 등 근육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처럼 앉아있는 것들이 하는데 그러면 되게 3, 4개월 이때가 굉장히 좋은 진단 시기이겠네요. 네. 사경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접근이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 접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도 정해질 정도로 조기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개월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머리가 기울어진다고 하면은 뭐 한 달 이전에도 30일 이전에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빨리 기관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라는 말씀은 이런 발달센터가 아니라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진단을 보시고 뭐 재활 같은 경우엔 재활병원이나 발달센터에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이렇게 사경을 진단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센터나 이제 재활센터에서 또 치료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뭔가 집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경 스트레칭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아이를 편안하게 무릎 위에 앉혀주시고요. 한 손은 머리를 잡으시고 한 손은 어깨를 잡아주신 뒤에 천천히 근육을 늘려줍니다. 머리를 꺾는 느낌이 아니라 목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신 후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음 사경 스트레칭은 똑같이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힌 자세에서 아이의 볼을 잡고 옆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반대손은 마찬가지로 어깨 위에서 천천히 어깨를 내려주어서 목비근이 길어질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신 후 다시 천천히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하는 자세에서 머리를 받쳐줍니다. 짧아진 근육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안아주세요. 머리가 꺾이지 않게 가볍게 받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2번, 3번 정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게 집에서 쉽게 어머님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들인 것 같아요. 체크도 되게 쉬우실 것 같고요. 네, 쉬운 동작이고 사경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마사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꾸준하게 하시면 사경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 발달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또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아동 발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기 나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계정으로 또 질문 주시면 너무 잘 대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쓸베베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면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